네, 앞서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잠깐 나왔는데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측이 자신의 대선 슬로건을 윤석열 후보 쪽에서 표절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는데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부총리님께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공화국으로. 네. 요거였는데 윤석열 후보가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썼는데 이게 표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이 뭐 완벽한 표절이죠. 그래요? 제가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라는 말로 썼었고요. 네. 제가 지난 3년 정도 책을 쓰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한마디의 키워드가 뭘까를 가지고 한 3년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것이 이게 기회였었고. 3년 공들인 슬로건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승자 독식 구조, 거기서 나오는 기득권 문제, 이거를 깨고 기회가 넘치는 나라, 기회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연결돼 있어서 쭉 했던 것을 했고, 제가 출마 선언 때도 이것을 메인 슬로건으로 했는데 그거를 썼더라고요. 뭐 명백한 표절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스운 것은 지금 깨야 할 기득권이 바로 거대 정당과 윤석열 후보 측이거든요. 그런데 기득권인 사람이 기득권 깨고 기회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어불성설이고. 관련해서 그러면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김병민 대변인 주장은 네. 아니, 기회라는 단어는 참 많이 썼다. 이전에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라는 표현을 썼고 영국에서도 많이 쓰고 하는데 꼭 이게 이렇게 표절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반론을 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어떤 카피라이트도 이제까지 안 쓴 말이 있었나요? 전부 따온 것들이고 한 단어 쓰는 거는. 그렇지만 그 정신과 슬로건 자체는 다르죠. 그리고 글쎄요, 슬로건을 뭐 표절할 수 있지만 철학까지 표절은 못할 거리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좋습니다. 뭐 그렇게 제 철학에 찬성을 한다면 정말로 어떤 기득권을 깨야 하고 어떤 기회의 나라를 만들지를 가지고 한번 붙어보면 어떨까요? 토론 한번 해보죠. 뭐 한번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제1야당의 후보가 그런 철학과 내용도 없이 다른 대선 후보가 쓴 슬로건을 갖다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말미에 결론적으로 쓴다고 하는 거는 후한무치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병민 대변인이 또 말미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우리의 정책 공약 얼마 전에 갖다 쓰라고 이야기했다. 갖다 쓸 게 있나요, 거기에? 갖다 쓸 게 있나요? 갖다 쓸 게 전혀 없습니까? 그럼요. 공정과 정의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는 새로 만든 단어입니까?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 공정을 얘기하고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정의를 얘기하는 사회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말만 갖다 쓰면 되는 걸까요? 아니 뭐 좋은 말 쓰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철학과 그 내용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국민 앞에 내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부장님께서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윤석열 캠프 자체가 기득권층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그렇습니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지금의 거대 양당이야말로 정치권의 대표적인 기득권이죠. 예. 그리고 서로 싸우고 있지만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하면서 우리 정치판을 이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왔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문화의 를 만들어 온 문제의 원인을 정했던 것이 거대 양당이고 지금 정치권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거대 양당과 그 후보들이야말로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 있죠.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종합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네. 조금 전에 박원주 정책의장 그다음에 김병민 대변인과 이야기에서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50조를 들여서 취임 후 100일 안에 50조를 들여서 자영업자 피해 전액을 보상하겠다라고 지금 오늘 이야기를 했고 50조를 들여서. 예, 그러니까 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네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금 공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좀 종합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있죠. 둘 다 매표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소상공인과 이 취약계층 이번 코로나 위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50조다 뭐 20조다 이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거는 예.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도 모르는 것이죠. 돈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앵커께 오늘 10만 원이 생겼습니다. 10만 원이 생겨서 갑자기 얼굴이 미소가 띄어질 것이에요. 그렇죠. 예, 예. 10만 원이 생겨서 네. 예를 들어서 좋은 식당에서 좋은 분하고 식사를 했다고 치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10만 원으로 쓸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기회를 포기한 겁니다. 그 그렇죠. 식사를 예, 위해서. 뭐 선택이란 건 포기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재정은 그 있는 돈 퍼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쓸 수 있는 다른 모든 기회를 포기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해서 나눠주게 한다는 얘기는 그 돈 어디서 화수분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다른 기회에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뜻이고요. 그 윤석열 후보가 50조 얘기한 근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총리 마지막 때 국가 채무 비율이 36%였습니다. 예. 지금 51%가 넘어서 거의 50% 이상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와 같은 재정 상황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철학과 내용을 알고 하는 얘기인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1야당 후보가 그 정도의 내용도 없이 지금 남 슬로건 뺏기기, 남 정책 뺏기기 정말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시다전환의 조정훈 의원. 네네네. 조정훈 의원께서 9월 30일에 미디어오늘하고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어떤 대목이 눈에 들어왔냐면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가 이걸 설명을 하면서 네.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라며 찾아온 검사도 있다. 이런 발언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얘기가 혹시 들으신 이야기 있습니까? 네? 혹시 그 부총님도 들으신 이야기 있습니까? 뭐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캠프에 그 합류한 그 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아마 그분이 아닌가 싶은데. 아, 그래요? 네, 예. 네. 저희 캠프에 그 지금 전략개혁본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전직 검사인 변호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아파트에 살고 그랬다라는 겁니까?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고요. 예. 그래요? 네. 근데 이건 아니다는 게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글쎄요,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예, 그 윤 후보의 여러 가지 검찰에서의 그 했던 일들 그리고 본인이 공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공정을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울중앙지검장 될 적에 4단계, 5단계 기수 뛰어넘은 거, 예. 총장 될 적에도 그랬던 것들, 그러면서 벼락 출세한 것들 이런 것들이 검찰 안에서는 과연 공정한 것인지 또는 그 안에서 처리했던 여러 사건들 중에서 뭐 좀 더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가족과 관련된 문제들 등등 봤을 적에 그런 공정과 정의 얘기하기에 과연 어떤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슬로건 표절을 그 비판하시면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문제까지 거론하셨는데 그것도 그럼 이게 공정이냐라고 하는 반문의 사례로 언급하신 글쎄요, 겁니까? 저는 뭐 아마 우리 대변인이 그 논평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뭐 가족 얘기까지 엮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그 지금 근데 이재명 후보도 기회총량이라는 말을 썼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기회의 나라가 더 많은 기회, 더 나은 기회, 더 고른 기회이기 때문에 기회총량 얘기 이재명 후보도 그 일부 한 것도 제가 봤어요. 만약에 그런 후보들이 다 그런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의 나라로 바꾸자라고 하는 저희 주장에 동의한다면 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빡세게 국민들 앞에서 어떤 기득권을 깰 것이고 예. 그다음에 스스로 깰 기득권은 자기가 어떻게 깰 것이고 알겠습니다. 기회 나라 어떻게 만들 건지 한번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의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우리 그 부총리님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문재인 정권의 공과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게 순서다. 이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 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1년 6개월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신껏 일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근로시간 단축 제가 할 목소리를 내면서 제 소신껏 했다 하는 건 뭐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이고요. 예. 또 물론 그 1년 6개월의 공과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뭐 책임을 질 일이긴 하지만 그때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고 국민소득 3만 불 달성했고 국가 채무 비율 36%를 막았어요. 예. 문제는 두 번째로 더 큰 것은 정치권에 있는 분부터 공과를 받게 될 것 같아요.
10년 정치하신 분들이 그동안 뭘 했는지 20년 이상 정치하셨던 분들이 우리 정치 발전과 우리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부터 그분들부터 공과를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공과부터 밝혀라. 그것이 아마도 대한민국 지금의 구조적인 문제, 이 기득권 카르텔 만든 문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하신 분들 또 지금 거대 양당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오랫동안 정치하셨던 분들이 국민들 앞에 자기들 공과부터 밝히고 반성과 성찰하는 것이 우선된다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최근에 혹시 만나시거나 뭐 소통해 보신 적은 전혀 없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창준이 직전에 전화 통화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전화 통화만? 네, 그거는 뭐 이렇게 제가 초대하는 의미로 전화를 또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전화한 것도 네, 아니고. 그래서 뭐 전화 제가 드려서 초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안 오셨더라고요. 축전만 보내시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함께했습니다.